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3단은 한국 유학사상의 주된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유학사상 전체의 흐름. 두 번째, 한국 성리학의 중요 학술적 용어 및 인성론 4단 실정론. 그리고 세 번째, 이황의 성리학. 이황의 주된 사상은 이기이원론 중에 주리론, 이상주의, 이기호발설, 그리고 이기기천론, 경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 성리학, 이의 주된 사상은 이기이론론, 주기론, 현실주의, 개발 이성 일도설, 이통기국론, 사회경영론, 민본주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황과 이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실학의 대표자 정약용 사상 등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오늘 강의할 9강의 내용은 첫 번째인 한국 유학사상의 흐름, 두 번째 한국 성리학의 중요 학술적 용어 및 인성론 4단 실정론, 그리고 이황의 성리학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강에서 바로 네 번째인 이의 성리학, 그리고 이황과 이의 차이점, 실학의 대표자 정약용 사상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의 유교사상은 우리나라에 삼국시대인 4세기경에 들어옵니다. 그때 이후로 정치원리, 윤리사상, 생활윤리로 폭넓게 응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정치원리로 민본주의가 유교사상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고, 윤리사상으로서는 충과 효의 덕목이 강조되고, 생활윤리로서 공동체의식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은 고려말 때 원나라로부터 안양과 백이정에 의하여 수용됩니다. 초기의 성리학을 도학이라는데 바로 정몽주가 우리나라 도학자의 시조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서는 숭유 억불정책, 즉 유학사상을 숭배하고 불교를 억지시킵니다. 이때 숭상된 유학사상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이 조선시대의 모든 사회, 정치, 교화의 원리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양명학은 17세기에 강화학파인 정제주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19세기 말 박헌식의 주체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학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생기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정약용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10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절정의 시기는 바로 이황과 이입니다. 이 성리학은 왕성한 이론 탐구와 더불어 도덕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 이념 민본주의로 자리 잡았고,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이상사회의 건설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덕적인 인격 수양을 한 이후로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리학은 중국의 성리학의 심숙문과 관련된 탐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성리학은 중국의 주작이나 성리학보다 더욱 깊이 있는 학문입니다. 네 번째, 도덕적 본성에 대한 이론적인 모색을 했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이황과 기대성의 사단칠정 논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서 성리학과 관련된 중요한 학술적 개념과 사상을 알아보죠. 앞에서 배우는데 먼저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단은 선천적인 바로 정이고 칠정은 7가지 감정으로 후천적인 감정입니다. 사단은 바로 명제사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순수한 마음, 순수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바로 사득, 명제가 강조한 사득인의 예지의 단서가 되는 마음을 바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즉, 척은지심, 인의 단서가 되죠. 수호지심, 의의 단서가 되죠. 사양지심, 예의 단서가 됩니다. 시비지심, 지의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주자는 바로 사덕은 본연지성인 성, 사덕은 정에 속하고 사단의 감정을 통해 사덕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서가 된다 합니다. 이런 것을 단서설이라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덕은 성에 속하는데 이 성 자체에 속하는 사덕을 존재를 갖다가 존재의 단서가 바로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교되는 것이 바로 정약용의 단시설입니다.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이 내용은 정약용 사상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칠정을 보죠. 칠정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적인 7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즉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그리고 사랑할 애, 미워할 오, 욕심, 욕입니다. 이 내용은 예기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노애락, 애오욕, 즉 들어올 구 대신에 즐길 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칠정은 중용이라는 책과 명자가 강조합니다. 그 다음 불교의 칠정으로는 희, 노, 우, 구, 애, 정, 오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세 번째 우는 근심 우자고요. 그리고 6번째 정은 바로 정활 정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와 기의 개념 및 개념상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리학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와 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에 대하여 정리해보죠. 이는 원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원은 천리죠. 하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는 순선무악합니다. 순수하고 선하며 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기는 현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의 원천은 바로 땅이죠. 지기, 땅의 기죠. 바로 특징은 가선가악합니다. 이 가자가 한자보죠. 가능하다. 선, 그 다음에
가능하다. 악, 즉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선악이 혼재합니다. 기는. 자, 이 개념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는 근원이 하늘이고 모두가 선하고 절대적으로 선하고, 기는 바로 현상적 개념으로 그 근원이 땅으로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는 보편적, 객관적, 일반적인 어떤 원리나 법칙을 말하고요. 그게 바로 기는 개별적, 구체적인 대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사물이 있어서 밑에 있는 기를 갖다가 지배하게 되는 이치, 자연법칙을 말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는 바로 모든 행위를 적용되는 도덕법칙, 도덕원리 혹은 덕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그게 바라요. 기는 사물이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인 물질적 사물 형태 그 자체를 말하거나 혹은 그 사물이 변화하고 움직임 현상을 기라고 합니다. 거기 바라요. 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육체의 변화와 움직이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근본이 되는 육체적인 에너지, 이것이 바로 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다. 어떤 사과가 개별적인 하나의 어떤 사물이죠. 그 다음에 땅으로 떨어졌다. 현상이죠. 자, 둘 다가 뭡니까? 사과도 기요. 개별적인 사물이죠. 땅으로 떨어진 현상도 뭡니까? 기입니다. 자, 이 밑에 내용을 보죠. 모든 만물은 서로 끌어당기는 만류 인력 법칙이 존재한다. 자, 이것은 뭡니까? 특정한 개별적인 사물을 말하거나 특별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죠. 모든 만물을 지배하게 되는 보편적인 이치고 자연법칙입니다. 이와 같은 앞에 나온 어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 이런 구체적인 길을 지배하게 되는, 적용되는 모든 자연법칙,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죠. 나는 어제 부모님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나, 바로 뭡니까? 개별적인 개인이죠. 그 다음에 다리를 주물러 줬다. 바로 개별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입니다. 그게 바라요. 밑에 보죠. 모든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뭡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를 지배하게 된 효도의 법칙이죠. 도덕 법칙이죠. 이 도덕 법칙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가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인 도덕 법칙 효도를 실행하게 하여 구체적으로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심부름하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는 기요. 이것을 지배하게 되는 도덕적인 법칙은 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죠. 학문하죠. 학문의 이런 실용적인 목적은 바로 구체적인 개별적인 이런 현상이나 행위로부터 원리, 이치인 지식을 얻고 그 이치와 법칙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나 사회 문제에 정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럼 이와 기, 작용상, 관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이황과 이의 승리학을 이야기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와 기 앞에서 개념을 잡았죠. 그러면 해나갈 때 관계를 보죠. 먼저 이와 기의 관념적인 개념. 자, 이의 개념과 기의 개념은 서로 대비되고 별개의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배웠죠. 이치, 정신을 말하고, 기는 뭡니까?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말하죠. 서로 관념적인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을
불상잡이라고 합니다. 불상잡, 서로 섞이지 않고 독립적이다. 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을 우리는 불상잡, 앞에 나와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 반해요. 자, 현상적인 존재적인 개념으로 보죠. 자, 여러분들, 자, 모든 인간이나 사물들은 태어날 때, 자, 이와 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부터의 기를 둘 다를 갖고 태어납니다. 즉 인간은 뭡니까? 하늘의 이인 마음과 땅의 기인 바로 육체, 즉 마음과 육체로 구성됩니다. 자, 하나의 존재자는 이와 같이 이와 기 둘 다 합해져 갖고 하나의 존재자가 된다 얘기죠. 자, 그러므로 하나의 존재자는 이와 기를 독립시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다가 합해져서 하나의 존재자가 되죠. 자, 이런 개념을 우리는 불상리라고 합니다.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이와 기 자체가 개념적으로 보면 개념이 완전 독립적이라서 불상잡이고, 하나의 존재자는 이와 기가 합해져서 하나의 존재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불상리, 떨어질 수가 없다. 불상리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이기의 작용을 보죠. 이와 기가 독립적으로 각각 작용한다. 움직인다. 그러다 우리는 뭘 하냐? 이발한다, 기발한다고 합니다. 이때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불상잡, 서로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상자가 바로 이황입니다. 그게 바라요. 이는 작용하지 않고 기만 작용한다. 하나만 작용한다. 그리고 이는 뭐, 작용하지 않고 기에 영향만 준다. 자, 이랬을 때 바로 이와 이는 기에 영향을 줘갖고 떨어지지 않고 기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이라도 우리는 불상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상이 바로 이이사상입니다. 이이사상입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와 기가 독립적으로 발하게 되면 두 개가 독립적으로 발합니다. 그러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상잡, 이황의 사상이죠. 거기에 반하여 이와 기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는 발하지 않고 기에 섞여서 영향을 주고 나서 기 하나만 발합니다. 자, 이것은 즉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떨어질 수 없다는 불상리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죠. 자, 이와 기의 작용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가 작용한다, 기가 작용한다. 이 작용이라는 단어 대신에 바란다, 움직인다, 행위한다 같은 말입니다. 즉 주체가 된다 얘기죠. 자, 이때 이가 바라는 것, 작용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이발이라고 합니다. 자, 보죠. 이 이발할 때 이가 작용하여, 이가 발하여 기가 이에 따른다. 자, 한자 보죠. 이발 이기수지.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앞에 이발입니다. 이가 바란다, 움직인다, 행동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수식어죠. 이기수지.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이가 발하여 움직일 때 그 뒤에 기가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것은 이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가 발하고 움직이는 것을 기발한다고 합니다. 기발. 자, 내용을 보죠. 기가 작용한다, 발한다. 그리고 이는 그 위에 탄다. 한자 보죠. 기발 이승지. 성자가 탈성자입니다. 승객, 성차 할 때 성자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기발입니다. 기가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발한다. 그리고 이는 원리로서 이 현상의 뒤에 타서 타 있을 뿐이다. 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개념 꼭 알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죠. 이가 발하고 움직이고 행위하는 것을 이발한다 하고요. 기가 발하고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을 뭐라 하냐?
기발한다고 합니다. 자, 이 개념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과 인심의 개념입니다. 자, 도심. 앞에서 도심과 인심 성리학 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죠. 도심은 바로 도덕적 성명, 즉 본연지성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럼 도덕적 성명, 본연지성은 어디에서 온다 했습니까? 천리가 온다고 했죠. 천리가 인간의 마음에 오게 되면 바로 도심이 되는 겁니다. 그 특성을 우리는 본연지성이라고 하죠. 즉 본연지성인 천리를 따르는 마음을 우리는 도심이라 한다. 그리고 이 도심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본연지성, 선천적인 특성으로서 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런 도리, 이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청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자, 보죠. 천명. 이 천명이 바로 천리입니다. 천명을 갖다가 우리는 위성, 본성이라고 한다. 이 본성은 본연지성. 즉, 본연지성 속에는 천리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태어날 때. 두 번째 내용 보죠. 솔성, 따를 수입니다. 솔성, 본성, 본연지성을 따라가는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도라고 한다. 이 도가 바로 뭡니까? 도심.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수도지위교, 수도. 이와 같은 도심, 도를 갖다가 진리인 도를 수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냐? 교육이라 한다. 교라고 한다. 자, 중용의 얘기입니다. 인심을 보죠. 자, 인심은 뭡니까? 바로 육체와 관련된다고 했죠. 후천적인 육체적인 욕구와 관련된 마음이 바로 인심이라고 합니다. 이 인심은 후천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 한 가지, 인심은 바로 육체적인 인욕과 사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즉 선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자, 이 인심과 도심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즉 인간의 심에는 성과 정이 있는데 성은 다시 본연지성과 기질성이 나눠집니다. 이때 본연지성의 성의 마음을 도심이라고, 기질지성의 마음을 우리는 인심이라 합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성리학의 신성론, 인성론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아래에 도표를 그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 잘하면 이황과 이의 성리학뿐만 아니라 이황과 기대성의 4단 실정 논형도 쉽게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론의 이 그림, 이 내용만 잘 이해하면 가장 어려운 조선시대의 이황과 이의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며 설명을 하죠. 먼저 좌측에 보죠. 천인지. 자, 이 내용들, 이 그림 자체가 바로 성리학, 앞에 중국의 성리학 그대로 영향을 받았으니까 내용들은 근본적인 그림은 똑같습니다. 자, 이 천지인, 바로 우주를 주체가 되는, 근인이 되는 세 가지 존재자, 바로 삼재죠. 천지인. 중간에 우리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이 바로 이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우리로 보는 최고의 도덕체입니다. 거기 반하여 인간의 발 아래는 무엇이 있느냐? 땅이 있죠. 지가 있죠. 이 지는 바로 우리 육체와 밀접하죠. 자, 지의 기에서 육체가 탄생하고 땅에서 나는 생산물을 먹고 육체가 존재하게 되고 인간이 죽게 되면 육체는 땅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 굉장히 우리 동명사상이 논리지고 과학적입니다. 자, 이 천인지, 천지인 삼재입니다. 그 다음 천을 보죠. 천은 앞에서 배웠죠. 바로 이의 근원입니다. 그게 반하여 지는 기의 근원입니다. 자, 이 내용들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죠. 자, 그러면 인간이나 모든 사물은 태어날 때 하늘의 이를 갖고 태어나고 땅의 길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 이 인간이 하늘의 이를 갖고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이 바로 심, 마음이고요. 땅의 길을 갖고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동양에서는 심과 육, 육체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내용에 들어가죠. 자, 인간은 좀 전같이 성리학에서는 바로 심과 육으로 구성됩니다. 자, 위에 심을 보죠. 심은 다시 성품, 성과 정, 감정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 앞에서 배웠죠. 심통성정. 심은 성과 정을 통솔한다. 바로 성리학 사상이죠. 자, 다시 또 위로 성에 보죠. 성은 본연지성, 선천적인 본연지성,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은 다시 기질지성, 후천적인 기질적 육체에 의해서 오게 되는 품성, 기질지성이 있습니다. 이 본연지성의 요소는 천리로부터 오니까 이가 되겠고, 기질지성의 요소는 바로 육에서 오기 때문에 기가 되는 겁니다. 후천적이고. 자, 앞에서 또 설명했죠. 천리가 내지는 본연지성, 마음이 존재하는 본연지성 우리는 도신이라 한다. 앞서 배웠죠. 거기에 반하여 후천적인 인간의 육체 인욕에 영향을 받는 마음이 바로 기질지성이면서 이 기질지성의 마음을 우리는 인심이라 한다. 인심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자, 이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본연지성 자체가 바로 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발이라고, 성에 있어서 기질지성이 발하는 것을 기발이라고 합니다. 자, 본연지성이 발하는 것 이발, 기질지성을 발하는 것을 기발이라고 합니다. 성에 있어서. 자, 여기에서 이황과 이의가 큰 차이가 나옵니다. 이황은 성인 본연지성도 발하고 성인 기질성도 발한다. 즉 이발, 기발 둘 다 한다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섞일 수 없다. 바로 뭡니까? 불상잡입니다. 자, 둘 다가 또 이발, 기발한다. 이원론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요 성이 이의가 틀리죠. 이의는 뭐냐? 본연지성인 이발은 하지 않고 기질지성인 성만 한다. 기발만 한다. 합니다. 그러면 본연지성은 무엇을 하냐?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 영향을 줄 뿐이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의는 본연지성 발하지 않고 이발은 하지 않고 기질성 기발만 하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성에 관한 이러한 이원론과 이황의 이원론과 이의 이론론이 바로 정에 영향을 줍니다. 자, 정을 보죠. 정. 자, 이 정을 본연지성의 이의 정, 그 다음에 기질성의 기의 정, 이 두 가지가 나눈 것은 바로 앞에 바로 이원론을 주장한 이황의 사상입니다. 이황은 성 자체가 두 가지로 발하기 때문에 정도 두 가지로 발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 속의 본연지성 이에 속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기질성 기에 속하는 게 바로 칠정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기대성은 앞에서 성에서 기발만 한다고 했죠. 이의가. 그래서 정도 하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즉 본연지성의 정은 없고 바로
기질성의 정밖에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4단 7정 모두가 기대성이나 이의는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기질성 기에 속한다고 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황과 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아래 1번을 보죠. 자, 가를 보죠. 자, 마음이 성과 정으로 분리되고, 심통성정 그랬죠. 자, 성과 정은, 성과 정 각각 본연지성과 기질성 두 가지 다로 분리된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황이죠. 주자 이황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와 기대성은, 자, 아까 앞에 했죠. 성도 기질성만 기발만 하고, 그러므로 정은 무엇밖에 없느냐? 바로 기질지성의 감정만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황은 사단은 이에 속하고, 이의 감정에 속하고, 칠정은 기의 감정에 속한다. 이렇게 분리시겠죠. 그에 반하여 이와 기대성은 사당, 칠정 모두가 기의 감정에 속한다. 그리고 사단은 전부 다 칠정에 포함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또 조금 더 내용들 깊이 보죠. 자, 나와봅니다. 마음은 성과 정으로 구성되는데, 자, 그러면 성과 정의 관계가 어떤가? 자, 이들의 관계는, 자, 성은 바로 마음의 원리이고 바로 형식입니다. 오타가 생겼네요. 이는 아니고 바로 이 성입니다. 성은 마음의 원리고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발하여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 행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이 성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정입니다. 정은 마음의 작용이므로 실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정입니다. 이 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성이고요. 성이 정에 영향을 주고 바로 정은 인간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관계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 신성론 내용 보죠. 그래서 이황은 성인 본연지성이 바로 이발하고 정의 이 이발한 것이 바로 정의 본연지성인 사단으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황은 기일지성도 기발합니다. 이 기발한 내용은 바로 정의 기발지성인 칠정에 영향을 준다고 이황은 주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하여 자, 이와 기대성은 성에 있어서 본연지성은 바라지 않고 어디냐? 기질성에 영향을 줘갖고 오직 바라는 것은 기질성만 기발만 합니다. 기질성만 성은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발지성에 기발하고 기발성인 감정인 사단과 칠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사단 칠정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단 칠정 논쟁은 조선시대에 이황과 기대성의 논쟁으로 서로 소신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학술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기대성과 이의는 같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황과 기대성을 비교하기도 하고 이황과 이의를 갖다가 사단 칠정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대성과 이의는 같은 논조라는 것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대성과 이의는 사단과 칠정 두 가지 감정 모두 다가 기가 바란 것이다. 모두가 기가 바란 것이다. 즉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에 속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단은 모두가 선한 것으로 특히 칠정의 선한 부분을 말한다. 자, 칠정의 선한 부분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이 중에 선한 것은 희, 사랑애,
자, 여기 이 선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 넓었냐? 칠정이 넓고 사단이 바로 칠정 속에 포함됩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아까 사단이나 칠정은 같은 구조는 어디에 속합니까? 기에 속합니다. 근원이 같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황은 사단이란 감정은 이가 바란 것이고 이에 속하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칠정은 기에 속한다. 이와 같이 사단과 칠정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는 모두가 선하고 기하고 물론 선천적입니다. 태어날 때 갖게 됩니다. 그다음 기인 칠정은 선하기 혼지되어 있어 천하다. 사단은 이는 모두가 선하고 기하고 바로 진리에서 오게 되죠. 그래서 선하다, 선하고 칠정, 기인 칠정은 육체에서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선하기 혼지되어 있어서 천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기, 이는 기하고 기는 천하다. 이황의 이기 기천사상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칠정의 근원은 상이하다 다르다. 즉 사단의 근원은 바로 이이고 칠정의 근원은 바로 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칠정은 똑같이 기덕이승이나 이황은 기에 속하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자, 기대승과 이의 논쟁은 바로 사단입니다. 자, 이황은 바로 사단은 이에 속하고 그래서 칠정과 근원이 다르다고 했었고 그러나 이이나 기대승은 사단도 모두가 이에 속하지 않고 기에 속한다. 그리고 칠정의 선한 부분이 사단이 뭐로 그 근원이 똑같은 기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자, 칠정은 똑같습니다. 기대승이나 이의가 전부 다 기에 속하는데 사단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황이 이와 같이 사단과 칠정을 분리시킨 이유가 되느냐 밑에 보죠. 이황이 사단 칠정론에서 이와 기를 구분한 것과 연인이 다르다라고 주장한 목적은 즉 사단은 이에 속하고 칠정은 기에 속해서 근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한 목적은 도덕적 원리인 이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확보하고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도덕적 기준과 인간의 욕망을 혼돈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덕적 기준은 뭡니까? 사탄이 되겠고 인간의 욕망은 뭐겠습니까? 칠정이 되겠죠. 구분시키자 얘기죠. 그래서 도덕적 기준은 사단은 이에 속하고 선천적이고 칠정은 바로 길지성은 기, 인간의 욕망, 바로 육체적인 욕망과 밀접하다고 구분시킨 겁니다. 자, 이 사단 칠정의 논쟁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죠. 이황과 기대성의 사단 칠정 논쟁. 자, 논쟁은 사단은 이가 바라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이건 아까 누굽니까? 이황이죠. 라는 이황의 글을 본 기대성이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인데 감정인데 사단은 이가 바란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라고 한 이황의 같이 주장하게 되면 사단과 칠정이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인 듯이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견해를 닮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황과 기대성의 사단 칠정 논쟁이 시작됩니다. 논쟁 과정에서 기대성은 사단과 칠정은 본래 두 가지가 아니며 칠정과 별도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사단은 칠정에 포함된다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이황은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황은
그의 최종적인 견해로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증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의 기본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 칠증 논쟁은 호들로 이어져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황과 이의 사단 칠증 논쟁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죠. 먼저 이황의 사단 칠증에 대한 주장입니다. 위의 내용 보죠. 사단과 칠증이 모두 이와 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바로 사단은 이라고 하고 칠증은 기라고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혼합하여 말하면 칠증이 이와 기를 겸하는 것은 더 하여시 명확하다. 그러나 구문하여 말한다면 칠증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 바라는 것이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이 다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가 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기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누어야 된다. 즉 사단이 이에 속하는 그 관계와 칠증이 기에 속하는 관계 이렇게 나누어 기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증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다.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나올 수가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곧 이기적 욕망에 빠져서 검수짐승과 같이 된다. 바로 이황의 주장입니다. 즉 이황은 사단과 칠증의 연연이 다르므로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살펴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증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다. 자, 밑에 이의 사단 칠증론 보죠. 자, 이는 기대성과 같은 사고입니다. 주자의 이에서 바란다, 기에서 바란다라는 말의 본뜻은 사단은 오로지 이 말을 말하고 칠증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태계는 즉 이황은 주자의 말에 근거하여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증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 이런 바 기발 이승은 옳다. 즉 기발하는 것은 맞다. 단 칠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발 이승이다. 즉 사단이나 칠증이나 전부 다 기발이다. 기에 속한다. 바로 이의 사상은 기대성과 똑같죠. 자, 밑에 내용 다시 더 보죠. 사단과 칠증의 관계는 바로 본연지성과 기일지성의 관계와 같다. 즉 성과 같습니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한 것이요.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자, 앞에서 얘기했죠. 성에 있어서 본연지성과 기질성에 있을 때 이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연지성은 바라지 않고 기질지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실제 드러나는 것은 뭐다? 기질지성이다. 즉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하여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단은 칠증을 겸할 수 없으나 칠증은 사단을 겸하는 것이다. 자, 이의 주장입니다. 이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비판하고 이기호발설,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이런 얘기고요. 비판하고 기발 이승 일돌설, 기발만 한다.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한계의 설만 주장하는 것. 그래서 이런 논이 되죠. 이는 그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증은 모두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다. 기발한 것이다. 또한 이는 칠증은 사단을 포함한 데는 칠포사론을 제시했다. 칠증은 포함한다. 사단. 칠증은 사단을 포함한다는 이론. 바로
사론입니다. 자, 그럼 이왕의 윤리사상을 보죠. 자, 이왕의 사상은 이기이원론이고 주리론이고, 자, 그거는 후학들이 바로 영남학파에 속합니다. 먼저 그의 중요한 이기호발설을 보죠. 자, 이기호발설 한자 보죠. 이기호발, 호자가 조할 호대 상호 호자, 발한다. 아까 얘기했죠. 발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했죠. 이발한다, 기발한다. 바로 요겁니다. 이기호발설.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는 설. 자, 둘 다 발한다. 이걸 갖다 이기호발설이라 합니다. 자, 두나가 발하기 때문에 몇 놈? 이운론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도 바르고 기도 바르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인간에게서 이는 정신이고 기는 육체입니다. 자, 정신과 육체가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정신인 이가 중요하죠. 바로 이겁니다. 자,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의 구체적인 현상은 바로 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지배하고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이치이죠. 그러므로 모든 이치, 자연법칙 이치가 바로 기인, 구체적인 현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주리론입니다. 자, 이기호발설. 이가 작용하여 기가 이에 따르기도 하고,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이발이라 하겠죠. 이가 작용한다. 한자는 바란다. 행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알아놓으세요. 움직인다, 행동한다, 작용한다, 바란다.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앉아 보면 이발, 이기, 수지. 이게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이발, 이가 바란다, 바란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 이가 바라고 뒤에 기가 바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보죠. 기가 작용한다. 이 바람입니까? 작용한다, 바란다, 기발한다. 이가 그 위에 타기도 한다. 수직하는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발입니다. 기발, 이이, 승지. 기가 바라고 이는 거기에 승, 탈 뿐이다. 자, 여기서 둘 다 한다 얘기죠. 즉, 이발, 이기, 수지도 하고 기발, 이이, 승지한다. 즉,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이기호발설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발만 한다. 그러니까 이발, 이기, 수지는 하지 않고 밑에 있는 기발, 이이, 승지만 한다 했죠. 기발만 한다. 그래서 이는 바로 이론론이고 이황은 두 개다가 발안돼서 이운론입니다. 자, 이황의 이기호발설 내용 보죠. 밑에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 까닭에, 자, 이인 신과 기, 육체죠. 합하여 생겨난 까닭에 두 가지가 서로 발하여 상호 호발하여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 것이다. 서로 발하는 것이고 보면 각각 추가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가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되는 것 바로 행위, 작용한다, 행한다 이런 얘기죠. 서로 소용되는 것이고 보면 서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로 그 속에 있으므로 실로 혼합하여 말할 수도 있고 각각 추가되는 바가 있으므로 분별하여 말해도 안 될 것입니다. 분별하여 말한다.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이런 얘기죠. 주자가 이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 능력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자, 이는 원리니까요. 마음이니까요. 원리니까요. 감정도 의의도 없고 조작 능력 없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본연의 모양, 형태를 말한 것이며 그것이 때에 따라 발현된다. 바로 작용한다, 발한다, 발현되고 이러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의 신묘한 생성작용을 말한 것이다. 생성작용, 바로 발하는 것을 말한다. 본체의 무의, 아까 본체의 체는 뭡니까? 조작 능력이 없다. 무의만을 보고 생성작용, 발하는 것,
드러나는 운행을 알지 못하여 이를 죽은 물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도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바로 대계집에 나옵니다. 이황은 이와 기가 서로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위의 사상에 근거해서 이가 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라고 하였다. 자, 밑에 내용 또 보죠. 그 다음에 이황은 이와 기의 이발, 기발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밑에 내용을 보죠. 이황은 이발을 태양에, 기발을 구름에 비유하여 이발과 기발 모두가 한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합니다. 선한 본성인 태양, 이발이죠. 이발, 본연지성, 진리죠. 내리쬐면, 이발하면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근데 태양이 내리쬐는데 그 중간에 구름이 가리워져, 구름은 뭡니까? 기발이죠. 가리워져 기발이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기발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인욕과 사욕과 관련되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한 행위를 하려면 이발, 즉 태양이 기발인 구름에 가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황은 주장합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이황의 주리론 봅니다. 자, 주리론. 리는 인간에게 뭡니까? 정신의식이죠. 즉 육체인 기보다도 정신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리론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의식을 육체보다 강조하기 때문에 이상주의자입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는 주기론, 인간에서 육체죠. 육체를 강조하니까 무슨 논자냐? 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나중에 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하죠. 자, 주리론. 이는 자연의 원리이자 도덕 규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의 근거인 이 천리죠. 이가 인간의 본성으로 갖춰져 있다. 즉 본연지성에 태어날 때 천리, 즉 선한 이가 내재하고 있죠. 이를 갖다가 앞에서 뭘 했습니까? 도심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인간은 선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죠. 선한 행위의 근거인 본연지성의 발현은 자연세계의 원리인 이 이치의 발현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정신의식을 강조한 이황의 조리론은 바로 19세기의 위정처사 운동으로 연결되고 나중에 한말의 의병활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위정척사 운동과 의병활동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민족정신, 민족의식, 정신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현실적인 삶보다는 정신의식을 강조합니다. 바로 주리론적인 사고죠. 자, 이 점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자, 국어책에도 뭐 자료 나오고요. 많은 부분에서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용어가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 또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상주의는 현실의 문제보다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면 바로 이상주의입니다. 그럼 역으로 현실주의는 뭐겠습니까? 미래의 가치보다 현실의 문제를 중시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주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구별점. 자, 중요합니다. 물질이나 육체와 관련된 것, 즉 육체의 생존, 구체적인 행위, 물질의 어떤 현상들보다 정신이나 의식, 인간에게는 정신이나 의식 혹은 이치나 원리를 강조하게 되면 이상주의가 됩니다. 거기에 반해 역으로
인간에 있어서 정신이나 사물에 있어서 이치보다도, 즉 정신, 의식, 이치, 원리보다도 물질과 육체에 관련된 것을 강조하게 되면 바로 현실주의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판단 기준을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상주의에 속하고 어떤 것이 현실주의에 속하는 건가? 먼저 동양사상을 보죠. 동양사상을 보게 되면 명분론, 자, 이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바로 육체와 관련된, 즉 물질과 관련된 이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정의로움입니다. 정신의식이죠. 인격수양이죠. 의를 중시하는 것을 우리는 명문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명문론은 정신인, 의식인, 정의로움을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명문은 당연히 뭡니까? 이상주의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현실주의 보죠. 바로 실리주의입니다. 정신의식인 정의로움보다도 경제적인 이익, 육체와 물질과 관련된 정치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 실리주의입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상주의 보죠. 정신의식을 강조하게 되면 이상주의가 되고 물질과 육체를 강조하게 되면 현실주의가 됩니다. 그럼 이와 기의 관계를 보죠. 이는 아까 뭐입니까? 인간의 정신, 이치, 원리죠. 기는 뭐게 되면 인간의 육체, 그 다음에 물질, 물질이 어떤 현상이죠. 구체적인 현상이죠. 즉, 이는 뭡니까? 바로 기보다 이를 강조하면 이상주의가 되고, 물질이나 육체인 기를 강조하게 되면 현실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은 주리론, 즉 기보다도 이를 강조합니다. 당연히 뭡니까? 이상주의고요. 이는 이보다는 기를 강조합니다. 주기로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이는 현실주의가 되죠. 그 다음 명제의 사상, 항심, 항상 마음속에 지내야 될 것 뭡니까? 정의로움과 인격수양이죠. 당연히 뭡니까? 이상주의가 되겠고, 항산, 생존을 위한 바로 일정한 직업이죠. 항산, 바로 뭡니까?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되니까 현실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중시하는 본질적인 존재로 보는 서양의 관념론, 이성을 강조하는 정신적인 요소인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론 모두 다가 이상주의에 속하고, 거기에 반하여 관념론과 반대되는 유물론, 바로 물질이 본원적인 존재, 정신보다도 물질을 중요하는 것, 유물론, 바로 현실주의입니다. 그게 바로요, 육체적인 오감에 의한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론이 바로 현실주의에 속합니다. 다음은 수양론인 성과 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성과 경을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이황과 이 모두 성과 경을 중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과 경 중에 이황은 둘 다가 중요하지만 특히 성보다는 경을 더욱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 반하여 이는 경보다는 성을 더 강조합니다. 자, 이 차이점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문 속에 경이 나오고 한국의 유학사상가리면 이황입니다. 지문 속에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 경건한 마음이죠. 이런 경건한 마음, 경을 갖다가 닦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양해야 될 것인가? 자, 이황은 밑에 보죠. 의식을 집중하여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여기 바로 그 밑에 주일무적입니다. 정신의식을 집중하여 마음을 흐트리지 않는 것. 둘째, 옆에 보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태도를 엄숙하게 하며, 이게 바로 그 밑에 정제엄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또렷이 깨어있는 것, 상승성입니다. 항상 상자, 깨어있을 성자입니다.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승성,
이 세 가지가 바로 경을 닦기 위한 수양 방법입니다.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2번 보죠. 경의 태도가 없으면 올바른 행위뿐만 아니라 학문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황은 인격 수양하는데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경이다. 예, 경을 닦기 위해서는 주일무적, 정지엄숙, 상승승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경건한 마음과 밀접한 것 바로 신독입니다. 신독. 신, 상갈신, 홀로독자며 즉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 정의로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언행, 말과 행동을 상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이라는 덕목도 하나 놓도록 하세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의로움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라도 우리는 신독이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자, 수양론. 이황은 거경과 공리의 병행을 강조합니다. 둘 다 같이 거경하면서 공리 합해서 하라. 병가라가면서 하라. 자, 거경 앞에서 있죠. 경건한 마음, 인격 수양하는 거고, 공리는 뭡니까? 사물의 이치, 경물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자인을 통하여 지식을 닦는 것을 우리는 공리, 경은 경건한 수양을 말하죠. 자, 거경과 공리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병행하여 수양해야 된다 라고 이황은 강조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학문, 자인을 탐구 학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국리, 경물치기 국리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명상과 같이 명상 등을 통하여 마음의 깨끗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주일무적하고 정지엄숙하고 상승성, 즉 명상 등을 통하여 정신 수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마음과 거경입니다. 둘 다가 병행하면서 수양을 해야 된다. 이황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성론, 앞서 배웠죠. 자, 무엇과 관련된 사단 칠정과 관련되어 있었죠. 사단은 이에 속하고 칠정은 기에 속한다. 그 이는 원리적 개념으로 절대적으로 선하고 존귀하고, 기는 어떻게 해서 현상적 개념으로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혼재한다. 가은 가하다.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는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기하고, 기는 선악이 혼재되기 때문에 뭐하느냐? 천하다. 그래서 이기기천, 이는 기하고 기는 천하다 라고 한 겁니다. 자, 불상작. 자, 앞에서 배웠죠. 바로 성에 관한 거죠. 성은 본연지성과 기일지성으로 나눠지죠. 둘 다가 독립하여 발한다.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그러므로 섞이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섞이지 않는다. 불상잡이죠. 그 다음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리학은 중국의 주의보다도 이황이 더 유명합니다. 그 다음 아까 그했죠. 한말 위정적 상운동, 그 다음에 의병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무슨은 주리론, 정신의식을 강조한 주리론이 영향을 주죠. 그 다음 을사사회에서 사지가 있어 고향인 안동에 내려와서 도산서원을 만들어서 후학을 키웁니다. 그 후학들이 바로 영남학파입니다. 자, 역사 시간 때 배웠죠. 자, 이황의 주된 저서는 전섭록변이 있고요. 성학십도, 주자서진로, 역학계몽전이, 자성론, 송문이약통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섭록변, 성학십도, 주자서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죠. 자, 이황에 대한 사상.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은 한국윤리사상으로 유학의 전반적인 내용, 성리학과 관련된 학술적 개념과 성리학의 이황의 사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학술적인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성리학과 더불어 이황과 이의 사상이 윤사 내용 중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리학과 양명학 그리고 이황과 이의 사상을 구체화하고 이해했다면 굉장한 독해력의 능력을 소지하였습니다. 고등학교의 어떠한 인문학 지식도 여러분들이 독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문장의 구조와 문맥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만 고등학교의 학문 탐구에서 무엇보다 기초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독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초 능력입니다. 이황의 이기이원론, 사단칠종론, 경, 이기호발설 등의 기본 개념을 익혀놓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바로 이의와 실학의 정약용 사상입니다. 자, 한국 사상으로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상들입니다. 당연히 성리학의 이황과 이의, 그리고 정약용, 실학의 정약용, 이 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실수능에 매년 출제됩니다. 다음 10강 강의 내용은 한국 유학 사상으로 이의의 성리학과 정약용의 실학에 관한 겁니다. 수고했습니다.